이제 제가 여정에 따라서 경험한 그것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수행 전통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행 전통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만 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제가 경험한 그 에피소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어떤 그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실 벌써 시간이 4시면은 2시간 반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들 수행자들이고 이미 수행의 경험도 많이 하셨으니까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경험한 그 중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각자 뭐라고 그럴까 한번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로 그런 경험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제가 경험한 곳이 바로 미얀마의 세우민 센터입니다. 사실 세우민 센터의 수행은 제가 이미 2010년도에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호두마을에서 떼자네아 사야도를 초청해가지고 열흘간 특별 수행을 했습니다. 떼자네아 사야도가 현재 미얀마 세우민 명상센터의 지도법사로 계시는 분입니다. 세우민 센터는 떼자네아 사야도의 그 스승인 꼬살라 사야도, 또 다른 말로 세우민을 만드셨다고 해서 세우민 사야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가르침을 펴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을 이어서 지금 떼자네아 사야도라는 분이 세우민 센터의 수행을 지도하고 계시고, 그분을 한국에서 초청해가지고 2010년도에 열흘간 특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미 그 세우민 수행법에 대해서는 경험을 했고, 또 그 다음 해에 또 초청을 해서 또 열흘간 호두마를 했을 때는 그 수행 관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떼자네아 사야도하고 저하고 4시간에 걸쳐서 다른 수행자들이 뒤에 다 있는 자리에서 둘이서 문답을 했습니다. 통상 사실은 이 인터뷰장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수행에서 질문이라는 것이 사실 이해의 정도에 따라서 질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초보자가 많은 경우라면은 대부분 수행에 이 어떤 깊이 있는 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의 초보, 맨날 하는 초보 그 수준의 대화에서 거의 끝나버려요. 그러나 수행자들은 천차만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시간을, 법담 시간을 가져도 충분히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궁금한 점을 대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그 전해에 제가 열흘간 참여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제가 관리할 때는 그래서 이 어떤 이 세우민 수행법과 관련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제가 대표해서 떼자네아 사야도하고 둘이서 한 4시간에 걸쳐서 문답을 하고 그 자료가 아마 그때 CD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우민 수행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 이후에도 호두마을에서 세우민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을 거의 한 달에 한 분씩 모셔다가 계속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던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우민 수행은 꼬살라 사야도는 사념처라고 신수신도 대념승의 사념처 수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수행이 어떤 수행법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떼자네아 사야도 또한 자기 수행법을 굳이 예를 들면은 뭐 신념천이, 수념천이, 심념천이, 법념천이라고 굳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었을 때 떼자네아 사야도는
나는 10년차가 아니라 그냥 4년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기서 지도를 받은 사람은 세우민 수행처의 특징은 바로 신념처다. 마음을 보는 수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보이면 보일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라고 그쪽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신념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떼자네사에도는 그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그때 따라서 마음이 경험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알아차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수행법이다라고 규정 짓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형식이 딱 굳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인터뷰는 대부분 마음의 경험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보이니까 어떻더라, 또 어떤 그런 마음의 경험을 주로 인터뷰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수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띠라고 하는 그것이 주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사실은 뭐 특별히 꼭 뭔가를 묻겠다 또는 질문을 하겠다, 뭘 점검하겠다라고 이 어느 수행처도 그런 걸 가지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마침 거기에 특히 이제 다로님이 영어를 잘 하시다 보니까 거의 아마 법문하는, 제가 일주일 있을 동안에 법문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단지 이제 그 인터뷰를 이런 그룹 이 문답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책이라든가 또는 옛날 했던 걸 틀어주기도 하고 또는 1층에서 보니까 법담을 미얀마 말로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고 일주일 있어 보니까 대개 일주일에 한 번씩 문답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왔으면은 처음에 온 사람에게 뭔가를 안내하는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수행을 하든 수행 일과에 따라서 살도록 이렇게 하고 아마 책은 주든지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책은 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세우민 이 수행처에서 이 핵심은 바로 이런 문답입니다. 수행은 각자 하는 거니까 문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수행처에 다로님이 연가되시다 보니까 이 떼자리아 사회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이 정리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요약을 해 두셨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가서 보니까 그 법문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없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란 없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일인가 3일쯤인가 있으니까 다른 내용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걸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사띠에 대해서, 즉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퍼스널 에포트라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 사띠가 되려고 하는, 사띠를 하려고, 사띠가 되려고 하는 개인적인 노력. 그래서 이것을 떼자네사에서는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보면 두는 사띠 또는 하는 사띠라고 그럽니다. 한글로 번역된 떼자네사에서 책을 보면 그것을 두는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둔다, 한다라고 하는 이 사띠, 개인적인, 그것을 영어로는 보니까 personal effort, 개인적인 노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모멘텀, 가속도가 붙으면은 내추럴 에포트, 자연적인 노력, 자연적으로 되는 사띠. 이것을 떼자리아 사회도의 다른 책을 보면은 이것이 있는 사띠라고 그러는 겁니다. 즉 하는 사띠가 아니라 있는 사띠, 자연적인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떼자리아 사회도는 두는 사띠와 있는 사띠, 사띠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스널 에포트가 모멘텀,
열심히 이제 개인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내추럴 에포트, 즉 자연적으로 되는 노력, 자연적으로 되는 사띠, 있는 사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개가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펄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퍼스널 에포트를 통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들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사띠가 되려고, 사띠가 이어지려고, 사띠가 계속되려고, 사띠가 자동화되도록 하려고, 사띠의 가속도가 붙게 하려고 다들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라든가 태국은 주로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미얀마에 주로 수행체에 가면은 자선 경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게 앉아서 다들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죠? 이 앉아있는 거나 표정이나 이런 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답에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있는 사띠가 자동적인 사띠가 되려고 퍼스널 에포트, 개인적으로 두는 사띠 알아차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선하면 그거 사띠 하는 게 자선하는 거 아까 앉아서 뭐 하냐고 그랬죠? 네? 바로 사띠, 그런 사띠가 되려고, 사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띠를 키우려고, 사띠를 강하게 하려고, 사띠가 가속화되도록 하려고 다들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힘드니까 막 일하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뭐 천차만별로 그렇게 있죠. 어쨌든 그런 노력을 수다게 하고 있는데 가령 몇몇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될지 수다게 다들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매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매일 다른 게 없잖아요. 수행체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수행체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서도 명상마을에 와서 프로그램 참여 와서 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사띠가 안 된다라고. 특히 정말 사띠가 나는 너무너무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사띠가 되겠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수행처가 한국도 그렇죠. 사띠가 되려고 다 노력하죠. 사띠 뭡니까? 알아차림이 되려고 다들 노력하죠.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죠.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없는데 어떻게 개인이 없는 펄슨이 없는데 어떻게 퍼스널 에포트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펄슨이 있어야 퍼스널 에포트가 있는 거죠. 펄슨이 없다면 어떻게 퍼스널 에포트, 즉 하는 주체가 없다면 어떻게 함이 있죠? 이 모순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점인 거예요. 펄슨이 없는데 퍼스널 에포트라고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순 때문에. 자, 그래서 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 요걸 질문을 하자라고 해서 질문거리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한다라고 하는 이 인터뷰 시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주일이라도. 한 6일, 5일, 6일 돼도 안 잡히는 거예요. 통상 일주일 만에 한다는데. 이거는 한 일주일씩 해도 수행실을 다 못 도는데. 그래서 도저히 잡힐 거라고 그러는데 안 잡혀서 그냥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 안 하느냐, 안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